연락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30초 만에 끝나버린 통화. 69세 김정자 선생님은 그리운 마음으로 의사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어요. 너한텐 엄마가 이제 안중에도 없구나. 엄마, 전화하면 꼭 감시받는 느낌이야. 3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박경자 선생님과 변호사 딸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저 감시받는 기분이에요. 엄마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성공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던지는 차가운 말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들이 받는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단 한마디만 바꿔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통화 첫 3초의 기적, 자녀를 지치게 만드는 말 3가지, 걱정보다 강한 믿음의 표현법, 그리고 너 잘하고 있어라는 한마디가 만드는 기적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실제 사연들을 바탕으로 준비했어요. 이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30초 만에 통화가 끝나버린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반가운 마음으로 안부를 물었는데 아이 목소리는 차갑기만 하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죠? 저는 며칠 전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어요. 무더운 여름날 버스 정류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한 청년만은 빨간 털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서 있더라고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더위에 무슨 목도리야? 정신이 좀 이상한 건 아닐까? 멋부리는 건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그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그 목도리 너무 덥지 않으세요? 그러자 청년이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겨주신 선물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청년은 천천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시다가 테러 공격으로 순직하셨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실을 고르고 바늘을 들고 남은 날들을 오롯이 이 목도리를 짜는데 쏟으셨죠. 아무 말 없이 하루하루 마음을 담아 만들어주셨어요. 청년은 그때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두르면 엄마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라고요. 저는 전직 특수부대원인데 전쟁에서 돌아온 후 PTSD로 힘들어할 때마다 이 목도리가 저를 버티게 해줍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목도리를 두르면 꼭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잡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 목도리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빨간 목도리는 이제 단순한 옷이 아닌 그 청년에게 고단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따뜻한 위로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부모란 정말 그런 존재구나. 자식을 비추는 등불이기도 하고 조용히 감싸주는 담요이기도 하구나.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전해지는 순간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4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실천하신다면 자녀가 부모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통화 시작 3초의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69세 김정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40년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존경받는 교육자셨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과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아들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예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죠.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나서는 예전처럼 얼굴 보기 어려워졌고 연락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통화할 때마다 아들 목소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먼저 전화를 걸어봤는데 이상하게 아들은 잘 받지 않거나 받아도 대화가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의 일입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아들이 받았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순간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고 해요. 엄마,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통화는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리운 마음으로 전화를 거셨는데 끊고 나니
혼자 괜히 허전하고 어쩐지 더 멀어진 느낌만 남았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스러워지고 반갑다는 표현보다 서운함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마음은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왜 연락을 안 했니가 먼저 나오는 순간들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말들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와의 통화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자녀에게는 보고 싶었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자칫 왜 이제야 전화했니처럼 들려버리면 그 말은 순간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반가움 대신 질책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은 말의 뜻보다 먼저 느낌을 받아들입니다. 말의 속도, 말투, 목소리의 높낮이, 그 분위기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첫 3초의 말 한마디가 그날 대화의 흐름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가끔은 내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본능은 빠르고 이성은 느려요. 그러다 보니 자녀는 내용보다 기분을 먼저 느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말보다 반가움을 담는 말,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네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이 한 문장만 바뀌어도 자녀는 느껴요. 엄마가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는 걸 말이에요. 김정자 선생님은 말 한마디를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들의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아들이 먼저 엄마 목소리 들으니 좋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도 웃으면서 나도. 라고 말하죠. 그 짧은 대화가 통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통화 시간도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와의 대화가 무겁지 않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들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말 한마디는 관계의 문을 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를 지치게 만드는 말도 분명히 존재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66세 박경자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박 선생님은 30년간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시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가족들을 위로해 오셨어요. 현재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보고 계시죠. 그런 박 선생님이 정작 자신의 딸과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딸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예요.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죠.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엔 짧은 통화라도 자주 했었다고 해요.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랑 통화할 때마다 괜히 더 조심스러워져요. 그냥 밥 먹었냐고 물었을 뿐인데 피곤한 말투로 응하고 끝이에요. 그럼 그 뒤로는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언젠가부터 통화가 뜸해지고 통화에도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먼저 느껴졌다고 하셨거든요. 박 선생님은 딸의 일상이나 건강이 늘 걱정되어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카톡 확인하고. 왜 답이 없었니?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 거니? 남편과는 사이가 어떠니?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한계에 달했나 봐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전화하면 꼭 감시하는 느낌이야.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선생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은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망설여졌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내 삶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걱정돼서 묻는 말인데 자녀는 감시나 간섭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억울하기도 하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꺼낸 말인데 왜 오해로 돌아오는지 속상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반복되는 질문은 자녀에게 불신의 신호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잘 못하고 있을 거야. 챙겨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어라는 불안한 마음이 담긴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조용히 불편함을 남기거든요. 사람 마음은 말보다 말의 분위기에 더 빨리 반응하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 해요. 특히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보다 믿어주는 걸 더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이 깊을수록 자녀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감은 말수가 줄어드는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말투 하나만 바뀌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바쁘지?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 좋다. 이 짧은 말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도 훨씬 부드럽고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들어줘요. 조심스러운 말투보다는 안정된 목소리, 점검하는 말보다는 궁금해하는 말이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이어줍니다. 부모가 조급하지 않으면 자녀도 방어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69세 김순희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김순희 선생님은 남성 중심의 금융계에서 악착같이 버텨 은행 지점장까지 오르신 정말 강인한 분이세요. 그런 선생님의 아들은 대기업 임원으로 부산에서 근무하며
연매출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어요. 김순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지방에 내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째인데 서울에 있을 때는 자주 얼굴을 봤지만 요즘은 목소리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간혹 통화가 되어도 서로 안부만 묻고 몇 마디만 오가면 금세 공기가 뻣뻣해져요. 순희 선생님은 아들이 걱정되어서 자주 이런 말들을 하셨다고 해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회사 일은 어떻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나이가 벌써.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엄마, 저 감시받는 기분이에요. 엄마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김순희 선생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신이 성공하라고 가르친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게 잘못된 건가? 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자녀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게가 때로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조금씩 자신을 열기 시작해요. 실수를 걱정하는 말보다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주는 조건 없는 지지에서 마음이 놓이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어주는 말, 지금 시대의 자녀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정말 감동적인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지만 천재적 음악 능력을 가진 8살 소년 이준호의 이야기예요. 준호의 어머니는 국립교향악단의 지휘자셨는데 아들을 특수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먼 거리에 있는 특수학교에 직접 아이를 태우고 다니셨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건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후 준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의식불명인 어머니 곁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어요. 의료진들은 그가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정말 궁금했대요. 아이를 돌보던 분도 매일 궁금했어요. 저 아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자폐증이 있는 준호는 대화를 원활히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어머니는 의식이 없어 누구도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저 매일 그 모습만 반복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다행히 어머니가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아이가 병상에 와서 무엇을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이가 매일 제게 와서 엄마야, 누나야, 선율에 맞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엄마 빨리 나서세요.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보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가장 걱정했을 그 한 가지를 알아차렸던 거예요. 등교라는 어머니가 매일 해내던 그 역할, 자신이 혼자서도 잘 가고 있다는 말을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이 있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부모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 단지 길을 데려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마음의 안전지대이자 생존의 기반이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그 아이의 생존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요. 어느 하루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 안에 그 존재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지만 자식은 생각보다 강하고 생각보다 많은 걸 알아요. 그리고 부모가 보내온 그 깊은 신뢰를 마음속에 누구보다 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는 66세 나정혜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나정혜 선생님은 30년간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며 사회의 어둠을 조명해 오신 저명한 PD셨어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런 선생님의 아들은 AI 스타트업을 창업해 밤낮 없이 일하며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나정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와요. 예전엔 통화하면 5마디도 안 됐는데 지금은 말이 자꾸 이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들이 얼마 전 회사를 옮겼는데 새로운 회사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고 직원들이 떠나가자 아들은 절망에 빠졌죠. 가끔 통화할 때면 늘 피곤하고 짧은 대답만 반복됐다고 해요. 정혜 선생님도 처음엔 조언을 해보려 했어요. 아들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봐라. 네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차근차근 다시 계획을 세워봐라.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혜 선생님이 마음을 바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조심스레 답하더랍니다. 엄마, 그 말 정말 듣고 싶었어요. 누가 한 번만 해줬으면 했는데. 그 순간 정혜 선생님은 느꼈다고 했어요. 말이 바뀌니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구나. 우리는 늘 잘하라는 말에는 익숙하면서도 잘하고 있다는 말에는 서툴러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삶 앞에서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고 누군가의 인정을 간절히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서 들릴 때 가장 깊이 닿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늘 싸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한마디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을 가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무엇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시선에 깊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른 누구보다가 아니라 그냥 너니까라는 말이 가진 힘, 그걸 부모의 말 속에서 발견하면 자녀는 혼자 견디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게 돼요.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새 나만 지쳐있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길고 현명한 조언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말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결과를 평가하는 말보다 노력을 인정해주는 태도예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거, 그거면 충분해.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방향을 확인시켜주고 자기 삶을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남겨요. 물론 처음엔 이런 말들이 어색할 수 있어요. 부모는 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선을 달리해보면 자녀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조언이 아니라 괜찮다는 위로였다는 걸 알게 돼요. 엄마는 늘 네 편이야. 이 말은 때로 어떤 위로보다 강한 힘을 가져요. 자녀가 넘어졌을 때, 흔들릴 때, 실패했을 때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봐 주고 있다는 확신, 그 안정감이 있기에 자녀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자녀는 다시 용기를 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은 어렵지 않아요. 결과를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다는 지지의 말, 실패를 막으려는 말이 아니라 노력을 알아보는 말,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하게 곁에 있다는 지지의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자녀의 발걸음을 다시 부모에게 향하게 만들어요. 하버드 출신 가족치료 전문의 이민호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자녀를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귀한 손님을 귀하게 대접해서 기분 좋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행복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에요. 기쁨과 행복과 책임과 버거움, 그리고 고마움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세상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사랑하고 걱정되고 마음고생 안 했으면 하는 게 자식을 낳아본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숙여져요. 자녀가 성장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자랐어요. 때로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행복조차 미루며 내 아이만 잘 되면 그걸로 족하다고 속으로 다짐하셨던 날들, 그 모든 세월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쩌면 자녀조차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은 묵묵히 간직해 오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삶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누리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편안함에 자녀는 저절로 찾아와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거창한 말이나 대단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표현해보겠다는 작은 결심이면 충분해요. 그 결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마음속에 분명히 닿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녀와의 소통에서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예요.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